사람을 나타내는 한자, 이게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 하면은 이 사람 인자를 넣어서 다른 말을 만들곤 하는데, 특히 인간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인간, 사람인의 사이 간자를 쓴 인간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사회를 이루어서 사는 지구상의 고등동물인 사람을 인간이라고 한다. 또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사는 곳을 인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인자와 인간이라는 두 낱말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어느 게 더 큰 개념인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사람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상위 개념입니다. 사람 중에 인간으로서 사는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낱말을 두고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의 범주에 속하는 낱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결국 사람인,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그거보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작습니다. 의미가 협소한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인이라고 하는 상위 개념 밑에 인간이라는 것이 들어가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헌법과 법률 관계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인간이면 무조건 인이어야 한다. 인 속에 들어간다. 그러나 인이라고 해서 다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사람인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유래를 아주 독특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든지 따뜻하고 인정스럽고 서로 돕고 남에게 배려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어봤을 겁니다. 사람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획으로 되어 있죠. 왼쪽으로 쭉 그은 획, 그 다음에 거기에 잇대서 오른쪽으로 그은 획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모양을 보고 아마도 아주 옛날은 아닐 것이고 하여간 좀 옛날에, 그러니까 과거에 이걸 보고 누가 생각을 해냈고 그게 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호응을 받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설명입니다. 사람인이라는 글자는 왼쪽으로 쭉 그은 이 두 사람이 서로 기대서 의지하면서 더불어 사는 형상을 본딴 글자다. 또 왼쪽 사람을 오른쪽 사람이 받쳐줌으로써 서로 의지하는 형상이다. 이것을 아마 이걸 아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무젓가락 두 조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웁니다. 왼쪽 젓가락을 오른쪽 젓가락에 이렇게 맞대서 기대서 세워두고 손을 딱 띱니다. 그러면 사람 인자 모양으로 서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둘은 이제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살 수 없다. 그렇겠죠. 밑에 걸 빼도 위에 게 움직이려고 해도 이건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하고 기묘하다 이러면서 사람 인자의 그 글자처럼 우리 사람은
서로 그렇게 혼자서는 못 살고 기대서 살아야 되고, 또 어느 한쪽의 부족한 것을 남이 메워주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인이다.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세상이 정말 따뜻하고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다면 인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같은 뜻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포근포근한 설명을 딱 하고 나면 세상은 외롭지 않고 이렇게 참 위로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둘이 기대해서 삽니까? 기댈 사람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까? 이런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든 이러한 설명이 다수설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사람인이라는 글자의 유래가 그게 달라졌고 또 뜻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인과 인간이 둘 다 그게 그거인, 구분이 안 되는 상하의 그 개념이 뒤섞여 버린,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이죠. 처음 이런 이야기를 꺼낸 사람의 의도는 알 수 있고, 그게 또 우리 한국인들의 심성을 자극해서 그게 좋네, 그게 좋아 이렇게 온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논리라든지 정의, 개념 이런 것은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대충 섞어 놓으면 안 된다. 일의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사람인이라는 글자를 보고 생각을 해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토대로 살을 붙인 만들어낸 이야기, 나쁘지 않습니다. 이 만들어낸 이야기, 이게 좋은 뜻으로 계속 왔다고 했지만 인자가 만들어진 유래를 잘못 알려주고 그것이 확산된 이런 사례인 것입니다. 인정스럽고 따뜻하고 좋은 게 좋고, 그러나 비과학적이고 발전하지 못한 이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저 인이라는 글자가 이미 있었고 그 다음에 만들어낸 이야기, 이걸 가지고 인이 이래서 만들어졌다라고 단지 앞뒤를 바꿨을 뿐입니다. 그렇죠. 선후를 뒤바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큰 일이 되는 겁니다. 선후를 뒤바꾸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이라는 명백한 것이 있었던 그게 선후를 뒤바꿔 버리면 그것은 그것이 아니게 되고 그것은 저것이 되게 되고,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세상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원래 이 사람인자의 유래는 이런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상용문자에서 시작이 됐겠죠. 거기에 그 추상적인 것도 들어있기는 있었다고 하지만 아무튼 이거는 상형 쪽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고대 갑골문에 나와 있는 이 인자를 보게 되면 사람이 팔을 지그시 내리고 서 있는 그런 사람을 그린 것입니다. 사람이 똑바로 서 있는 옆모습을 보면 차렷 자세로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자세입니다. 그냥 서 있으면 몸보다 팔이 조금 앞쪽으로 나와 있어서 이 앞에 옆모습에서 앞에 나온 이 팔이 사람인의 왼쪽 획이고, 그리고 몸통이 오른쪽 획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른쪽 획이 더 굵고
안정적으로 쓰여야 이게 보기 좋고, 왼쪽 획이 더 크고 길면 이상한 긴팔 원숭이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사람 인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오른쪽에 있는 획이 중심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왼쪽이 중심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 두 명이 서로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 한 명이 이렇게 똑바로 서서 편안하게 서서 팔을 자연스럽게 내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것을 본딴 것이다. 이게 인자의 유래입니다. 우리 과거 문헌을 보게 되면 15세기 조선에서 이 훈민정음하고 관련해서 삼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삼재, 1, 2, 3, 삼재라고 하는 게 천, 지, 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뜻이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사이에 사람이 있다. 여기에 인도 바로 방금 이야기한 그렇게 팔을 지그시 내리고 든든히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을 나타낸 그 인자입니다. 인간을 쓴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역시 사람은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할 때 이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거기 사람이 한 명 서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나 하늘과 땅 사이에서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존재고, 사람은 그렇게 혼자 서 있음으로써 완성되는 그런 완전체다. 이런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